영화는 한 남자의 등판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막 은행을 턴 심산인 6인조의 일원인데요. 둘은 이미 옥상에 올라가 작업 중이고 셋은 직접 차를 몰고 가 은행을 털 속셈입니다. 그리고 그 6인조의 마지막으로 조커라고 불리는 작전의 총 설계자까지 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닌다나요? 은행털이 6인조는 그러나 배신으로 점점 한 명씩 줄게 됩니다. 머리가 줄어야 받을 몫이 커지는 법이죠. 은행털이는 성공하나 했지만 그마저도 마피아들이 운영하는 은행이라 뒷감당도 문제고요. 여차저차해서 내부 상황은 깔끔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 명씩 줄어나갔던 은행 강도 무리는 이제 두 명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명, 그중 한 명이 총을 겨누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차례였나? 라고요. 그러나 그 강도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총을 겨누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버스 운전사를 죽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때 벽이 뚫리면서 총을 겨누던 강도를 쳐버리게 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총을 겨누어졌던 강도가 버스 운전사를 처리하면서 이제 한 명의 은행 강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되는 얼굴, 화장을 덕지덕지 바른 그 은행 강도가 바로 조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다발을 가득 실은 스쿨버스를 몰고 은행을 빠져나가죠. 한편 배트맨은 뭘 하고 있을까요? 마약 거래 현장을 급습했군요. 근데 총을 쏘네요. 그리고 배트맨이 두 명입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바로 그때 벽을 뚫고 나타나는 배트모빌. 가짜 배트맨과 마약 거래 현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진짜 배트맨이 나타났군요. 모두를 꽁꽁 묶어 벽에 달아둔 뒤 배트맨은 사라집니다. 시간은 흘러 고든 반장이 조커가 탈탈 털어버린 은행에 도착했군요. 얼굴도 환하게 드러놓고 웃고 있는 조커가 아주 활개를 쳐놓고 간 은행에서 추적 가능한 지폐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 조커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근데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이제 공은 신임 지방검사인 하비 덴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는 지금 고담시의 마피아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이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짝사랑 여인 레이첼과 사내 연애 중이면서 아주 당당하고 강직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담시의 백기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근데 갑자기 동전을 던져서 레이첼과 자신 중 누가 기소를 맡을지를 정하자고 하네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운은 내가 만든다고 하면서 그 내기에서 당당하게 이겨버리죠. 멋있기는 한데 재수가 좀 없네요. 재판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재판 도중에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도 쫄지 않고 암살자를 아예 패버리기까지 하죠. 고담 검사들은 다 이런가 봐요.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판에 끼어들게 됩니다. 배트맨과 고든 그리고 마피아, 조커들의 전쟁이 말이죠. 중국의 라우 투신사와 거래하려는 우리의 브루스 웨인. 라우가 마피아들의 돈줄이라는 걸 미리 꿰뚫어보고는 슬쩍 한번 떠본 건데 아주 예쁘게 떠졌네요. 거래는 바로 파기됩니다. 브루스는 식당에서 마주친 하비와 레이첼과 대화를 나누다 하비에게 후원회를 열어주겠다고 하죠. 브루스는 하비를 자신의 후임자, 아니 배트맨 말고요. 고담을 시켜줄 수호자로 점지해둔 거죠. 자신처럼 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호자 말입니다. 한편 마피아들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돈은 조커한테 털렸고 돈 세탁도 딱 걸려서 이제 라오밖에는 살 길이 없죠. 라오는 그 돈을 들고 고담의 관할권 바뀐 홍콩으로 도망갈 작정이고요. 바로 그때 마피아들의 앞으로 재활로 나타난 조커. 그를 죽여버리려는 마피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배트맨을 죽여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거래는 먹혀들지 않고 조커는 폭탄 조끼로 협박을 하다가 명함을 두고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피아들을 구워 삼는 건 이제 그만두게 되죠. 조커는 직접 두목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한편 하비덴트와 고든 반장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싸워댑니다. 라우가 도망가고 작전이 실패한 게 검사실에서 정보가 새서 그런 건지 경찰 쪽에서 정보가 새서 그런 건지 둘은 확실치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대죠.
그리고 배트맨은 직접 중국으로 날아가 라울을 잡아올 계획입니다. 초고층 빌딩에 숨은 라울을 말 그대로 날아가서 잡아채고는 비행기의 몸을 결속시켜서 그대로 그를 낚아갑니다. 인형 뽑기를 당한 라우는 그대로 고든 반장에게로 배송됩니다. 그리고 마술처럼 입을 술술 불어버린 라우 덕에 마피아는 거리에 씨가 마를 정도로 싸그리 잡혀나가게 되죠. 총 549명이라는군요. 그 덕에 하비 덴트는 모두의 표적이 됐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기자, 그리고 돈줄 공한 경찰들까지 말이죠. 조커는 아주 근면하군요. 모두가 붙잡혀가기 직전 마피아에게 고용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일을 아주 착실하게 했나 봅니다. 사람 하나를 죽여서 보내고는 배트맨이 마스크를 벗고 자수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명씩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하비를 위한 후원회는 어떻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조커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로 3명의 주요 인물들에게 살해 협박을 보냈습니다. 마피아들을 모두 가두는데 영장을 발부해준 서릴러 판사, 경찰청장, 그리고 하비 덴트죠. 판사는 차와 함께 폭발해버리고 경찰청장은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덴트에게는 조커께서 후원회까지 몸소 행차하셨군요. 그 덴트는 브루스 웨인에게 그대로 기절당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죠. 조커는 그것도 모르고 레이첼을 협박하면서 덴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배트맨이 등장하며 싸움이 커지죠. 조커는 체크메이트라면서 레이첼을 고층 빌딩 바깥으로 던져버리게 되고 배트맨은 그녀를 구하려 몸을 던지죠. 이제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의 시장이 조커의 살생부에 올랐습니다. 한편 콜만 리스라는 웨인사의 변호사가 브루스 웨인의 진짜 정체를 까발리겠다며 달려들지만 CR도 안 먹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콜만 리스는 뭔가 앙심을 품게 되죠. 이어서 삼엄한 경비 속에 아까 죽었던 경찰청장의 장례식이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조커의 끈앞풀이 경찰들의 제복을 입고 숨어 있군요. 심지어 조커도 숨어 있습니다. 시장의 저격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진 고든 반장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분노한 하비는 용의자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다음 타겟인 레이첼이 되었거든요. 분노한 배트맨은 마피아 두목인 마로니를 찾아가 조커를 내놓으라며 협박하지만 그도 조커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비가 용의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자리에 배트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하비를 말리며 내일은 자신이 정체를 밝히겠다고 말하죠. 결심을 한 브루스, 기자회견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비덴트가 자신이 배트맨이라며 자수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가 이송되는 사이에 조커가 그를 노리면 배트맨이 나타나 조커를 해치운다는 작전이 벌어집니다. 미끼 작전이죠. 그리고 이때 하비가 줄곧 던져온 동전이 양쪽이 앞면인 동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는 자기가 만드는 거라더니 이 순 사기꾼 아니야? 상황은 점점 조커의 판으로 돌아갑니다. 호송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막혀있고 사방에서 차들이 덮쳐오면서 호위 차량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커가 덴트가 타고 있는 호송 차량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배트모빌, 조커를 저지하죠. 하지만 제때 등장한 공중지원마저도 조커는 철저한 설계로 무력화해버리고 하비덴트의 숨통을 점점 조여옵니다. 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조커의 트레일러를 뒤집어버리는 배트맨. 잠깐의 위기가 지나가고 죽은 줄 알았던 고든까지 일어나 조커를 결국 체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나 했더니 하비는 그 길로 납치당하게 되죠. 레이첼도 같이 납치당했습니다. 퇴근했던 고든은 이 사실을 알고 불이 나게 달려와 조커를 신문해보지만 먹혀들지 않고 이제는 배트맨이 조커를 신문할 차례가 됩니다. 하지만 조커는 궤변만 점점 늘어놓게 되고 배트맨의 인내심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신문이 점점 더 격해집니다. 결국 배트맨은 하비와 레이첼이 잡혀있는 곳을 각각 알게 되고 레이첼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조커는 경찰서를 한바탕 뒤집어 놓고 그대로 라울을 데리고 사라지죠. 한편 배트맨은 레이첼을 구하러 가지만 레이첼과 하비의 위치를 반대로 알려준 것 때문에 하비는 살아나게 되지만 레이첼은 죽게 됩니다. 하비는 살아나기는 했지만 얼굴 반쪽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면 동전도 한쪽이 타버리면서 더 이상 양면이 똑같이 않게 되죠. 그의 원래 별명처럼 투페이스가 된 겁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합니다. 콜먼 리스가 배트맨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자 이제 조커가 콜먼 리스가 죽지 않으면 병원을 폭파하겠다고 하죠. 모두의 타겟이 된 리스, 모두가 바삐 병원을 빠져나가는 사이 조커가 간호사 복장을 하고 하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그를 타락시키고 말죠. 약속 그대로 그는 병원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사이 병원버스 한 대를 납치해 조커는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담 시의 모든 다리를 폭파시켜버리겠다는 위협이죠. 이제 타락한 투페이스의 차례입니다.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모든 이들을 찾아가 복수를 시작하죠. 라미레즈를 포함한 부패의 경찰들과 마로니 그리고 고든 청장의 가족들까지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배트맨은 둘 모두를 한꺼번에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고담 시의 모든 전화를 도청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 와중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리가 모두 폭파된다고 하니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작정입니다. 죄수들도 배로 후송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그날 밤 바다에는 배가 2대 나란히 떴습니다. 시민들이 탄 배와 죄수들이 탄 배죠. 그리고 조커가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멈춰버린 서로의 배를 터뜨릴 수 있는 기폭장치를 건네주고 기폭장치를 누르는 쪽만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12시까지 둘 다 안 누르면 둘 다 터뜨리겠다네요. 시간은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덕분에 죄수배나 시민배나 난리가 났죠. 도청을 이어내 조커를 찾아낸 배트맨. 시간이 급해 먼저 건물로 뛰어들게 되고 배트맨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경찰 기동대를 막아내고 조커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밀리는 배트맨. 양쪽 배 모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갈등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라지만 결국 12시까지 어떤 배도 서로를 폭파시키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12시를 넘어 12시 1분이 되고 이제 둘 모두를 폭파시키려는 조커. 하지만 배트맨이 그를 제압하죠. 이제 투페이스만 남았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홀로 하비를 만나러 온 고든. 하비는 고든의 가족을 이용해 그를 협박하죠. 고든의 어중간한 태도와 타협 때문에 자신이 갖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배트맨이 이때 등장합니다. 동전을 던져 배트맨을 쏴버린 하비. 스스로에게도 총구를 겨누지만 스스로는 살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는 고든의 아들에게 총을 겨누며 동전을 던집니다. 바로 그때 배트맨이 다시 일어나 하비를 덮쳐 빌딩 밑으로 같이 추락하게 되죠. 이렇게 하비, 투페이스가 죽습니다. 모든 것은 끝장났죠. 그 당시에 선을 대표했던 하비가 타락하면서 모든 이가 희망을 잃게 될 거라고 좌절하는 그때 배트맨이 하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트맨이 자신을 뒤쫓는 경찰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영화는 끝납니다.